비트 새로운 저점 38K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즌 끝? 이건 진짜 너무 섭하잖아요. 그쵸? 다음 주에 46K 가는 시나리오 길이 있습니다. 인사이트 보시죠. 그 도루마무 아시죠? 거기에서 나왔던 스트레인저였나요? 하나 그 길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멤버십방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라인을 타면서 우하방을 나타내고 있고 20일부터 이스 여러 청문회 이슈를 앞두고 하락 추세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 이더 하락하는데 알트들 다 내려올 거다 분명히 멘트 드렸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알고 맞았으니까 좀 덜 아프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프긴 아픕니다. 자, 20일 청문회, 23일 헝다 발표, 24, 25 FOMC 등 굵직한 이슈 앞두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비트겟 단톡방에서 무료로 선물 차트 카피 트레이더 관점 공유하고 있으니까 댓글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매일 브리핑 받고 싶거나 현물 NFT 하시는 법, 포트폴리오 이런 거 소통은 멤버십 통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리핑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도 반등이 나오는 척 했었죠, 오늘. 하지만 흘러가지고 저지선, 이 지지선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보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 뭔가 기분 좋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14.5, 14.6, 14,600까지 가면서 쭉 오를 것 같이 보여주더니 그냥 냅다 꽂아버렸습니다. 마이너스 3% 꽂아버렸고, S&P 500 또한 똑같죠? 그냥 냅다 꽂아버렸어요. 이러니, 나스닥 일주일 볼게요. 이렇게 오르는 척하고 오늘 반등이 나온 척을 했잖아요. 이렇게 1, 2% 희망을 주고 꽂아버렸는데,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43K까지 올라와 줬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롱인가? 반등 가나? 하면서 와 여기서 롱 잡았는데 그냥 냅다 10% 꼬렸습니다. 이때가 나스닥이 끝나고 난 후에였어요. 나스닥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게 더 소름 돋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다행히 봐보세요. 나스닥이 이쯤 끝났잖아요. 이쯤 끝났는데 이 시간이 거의 이쯤이었거든요. 이쯤 나스닥이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흘러버린 거예요. 기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가 나스닥 끝나자마자 하락을 보여주고 지지선이 다 나가버렸죠. 디커플링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커플링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나스닥과의 이 애정 사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코인 투자하는 우리는 나스닥을 좀 쳐다보셔야 되고, 나스닥을 쳐다보면 비트를 생각하고, 비트를 또 보고 알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나스닥이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 시장과 돈의 흐름을 같이 보게 되는 거고 왜 올해가 쉽지 않을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24, 25일 FOMC 그리고 페드 파월 연설 등이 이때 있죠. 그래서 이때를 앞두고 이게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고 시장이 걱정이 되니까 늘 시장을 앞두고 빠지는 건 진짜 놀랄 일이 1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가격 빠지는 거 보면 놀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렇게까지 빼나? 늘 이렇게까지 뺐지만 늘 이렇게 빼더라고요. 오늘 43K 올랐던 거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맥스페인이 43K여서 살짝 찍고 올라갔었던 것도 있고 터키와 엘살바도르 대통령 만남이 있었죠. 대통령 만남을 보고 플러스 알파로 올라갔던 것 또한 재생에너지 이제 밑에서도 잘 다를 거지만 재생에너지 및 환경 쪽에서 비트가 이 정도면 나배드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8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가 또 있거든요. 이때 맥스페인이 46K예요. 그리고 FOMC가 24, 25일, 26일 요때여가지고 이때 별말이 없다라면 FOMC에서 똑같은 입장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은 입장만 얘기한다면 선반영이 되고 반등이 나와서 46K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대응의 영역이죠. 그래서 100%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 매수가 들어가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가 된다면 시드가 늘어났을 겁니다. 이건 분산 투자겠죠. 계속 기억하셔서 오래오래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하나의 길이입니다.
그쵸? 46K 찍고 그럼 그대로 쭉 오르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46K 찍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물론 딱 46을 찍을 것이냐, 48이냐, 아니면 46까지 못 갈 거냐, 이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 어디까지 오느냐, 그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멀리 봤을 때 재밌는 인사이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돌아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흔드는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국발 악재가 나와서 작년에 4, 5월에 다이빔이 나왔고요. 이번에 12월 다이빔의 악재는 테이퍼링을 가속도 하겠다. 나스닥이 떨어지는 하락, 금리 인상 이슈 등 여러 가지가 미국과 관련된 이슈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엔 중국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만약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다시금 올타임 하이가 갈 때, 아니면 반등이 크게 나올 때, 그럼 어느 순서로 나오는 게 맞을까요? 미국의 비트코인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다면 중국이 가만히 두고 비트코인 잘 가고 미국도 잘 가는 거 그냥 둘까요? 했을 때 중국이 관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갑자기 중국이 1, 2월에 갑자기 비트코인을 위한 호재성 이야기를 하는 건 현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추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혹은 올타임 하이로 갈 때 중국발 호재가 있을 그거를 제가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딱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이 되면서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위험한 뇌피셜이죠. 올타임 하이 뇌피셜이죠. 인사이트를 하나 드리면 사실 지금같이 총체적으로 경제가 나쁠 때 해결되는 빠른 해소 수단은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옳지 않는 거고 이제 인류적인 걸로 봤을 때 진짜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런 여러 가지가 방위산업, 일자리 만들어지죠. 새로운 수요들이 필요하죠. 경제가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였던 여러 가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데 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일본이 이제 안타까운 우리의 코리안 워에서 혜택을 받았고 뭐 중동 국가도 이제 받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잡고 있는 이 시기가 참 위험하게 보이는 이슈고 러시아와 하필 우크라이나가 요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게 참 갑자기 왜 안 좋지가 아니고 와 이러한 이유를 생각했을 때 혹시 이런 거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인사이트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똑개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1번 그냥 막무가내로 비트 1억 오래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그리고 비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알트로 돈을 만약에 벌면 비트코인의 수량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메인 코인이죠. 메인 코인 이더리움이나 메인 그러니까 즉 알트로 돈을 벌여서 메인 코인의 포트폴리오를 늘려간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같이 39, 38 갔어요. 10%, 10%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43, 46 갔을 때 와 올라간 거에 대한 또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연습 없이는 절대 안 돼요. 43, 46 가면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50, 53 가겠죠. 그대로 둡니다. 이러면 다시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인 것밖에 없어요. 장투, 그러니까 이제 장투할 만한 코인은 따로 두시고 스윙이라는 게 뭡니까? 일주일 뒤, 2주일 뒤, 뭐 아니면 한 달 뒤 밑에서 사서 마이너스 때 사서 플러스 된 파는 초단타는 뭐예요? 그냥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겁니다. 오늘 38에 샀는데 40대는 파는 이런 좀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아예 분산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접근하는 법.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분할 매도 익절하면서 현금 확보도 한다. 이건 뭡니까? 2배 올랐으면 본전은 뺀다든지 3배 올랐으면 본전은 뺀다든지 뭐 이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본전을 빼서 그걸 또 추후에 위험한 순간이든 언제 써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0% 오르면 10%만 뺀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의 현금 확보도 필요하다는 거고 오늘 너무 떨어져가지고 무서워서 손절 이런 것들 말고 너무 올라가지고 무서워서 그때 사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걸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격 좋네 풀매수 100% 때려 이런 거 절대 안 하고요. 시간 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똑개들 대신에 영상 보시면서 이런 거 오늘 해볼까? 셀시어스 한번 해볼까? 슈퍼차저 해볼까? 뭐 이런 것들 따라해 보시는 거. 그리고 그냥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 공부해 보시면서 아발란체 왜 좋은지, 루나 왜 좋은지, 메사리 리포트는 뭐라고 했는지 코인에 대해 알아가시는 거. 그리고 몰라 난 비트코인만 보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뉴스와 금융 흐름을 보면서 본인도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거죠. 네, 차트 직접 좀 보고 올게요. 차트가 아주 라인을 기가 막히게 건드렸었죠. 네,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정리한 걸 좀 보면 이 39.5를 기록하고 상승 채널을 그었을 때 이 채널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44, 46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라인이 이탈을 해버리면요. 하락 채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하면. 기가 막히게 하락 채널의 라인들을 계속 그었죠?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상승 채널로 가던 그 다음 위에서 이제 받았던 하락 채널에 이걸 못 이긴 겁니다. 못 이겼고 못 이겼고 못 이겼고 못 이겼고 내려오고 또 이기려고 했는데 못 이겼고 내려온 거죠. 상승 하락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됐고 이 채널을 계속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가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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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걸 뚫어냈을 때 하락에서 뚫어냈을 때 그 다음 하락 채널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떨어져서 여기가 지지가 되었더라면 여기서 이제 다시 횡보를 하고 올랐을 텐데 지지가 안 되고 그 다음 이 상승 채널도 지지가 안 되고 그럼 그 다음 하락 채널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된 겁니다. 지지되는 척을 한 거죠. 이런 데에서 지지되는 척을 했지만 결국 안 되고 거의 37.9까지 원래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르는 척을 해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채널을 돌파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보고요. 저는 비트 같은 경우를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 비트가 이 기준을 깨버리면 이때 샀던 이때 가지고 있던 알트들은 버려버립니다. 이걸 이제 늘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비트가 떨어지면 아 하락이구나. 여기서 그럼 샀던 알트들은 이거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풀매수 하셨던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오늘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몇 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풀매수 하지 말아라.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트레이더 분들도 숏을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자 인사이트 뉴스 봅시다. 이렇게 악재에서 그냥 악재로 끝나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하나요? 물어봤을 때 오늘날 비트코인이 투기장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과도기를 겪고 있다. 과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가격은 너무 변동성이 있지만 결국에 시간이 해결되면 올라간다. 이거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을 대체하고 세계적인 담보자산, 믿을 수 있는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올해 내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이제 매우 좋게 보는 겁니다. 그쵸? 근데 저는 요게 좀 더 현실적이에요. 연준의 매파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미증시 추가 하락. 자, 나스닥이랑 어떻게 돼 있죠? 커플링이 되었으니까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ut 그러나 정책 격변기 이후 비트코인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길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젠데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동의합니다. 외신,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 프로필에 NFT 연동 기능 출시 예정입니다. 그쵸? 메타 전 페이스북이 NFT를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메타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테슬라는 도지코인 이번에 얘기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애플 등 들어올 빅 회사들이 많습니다. 나가는 회사보다 들어올 회사가 많으니 장기적으로 호재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서베이의 미국인의 61% 올해 암호화폐 구매 의사 있답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올수록 비트코인은 더 건강해집니다. 다만 언제 들어오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런 거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고 저희가 장투를 볼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고 분할 매수 하는 겁니다. FC 바르셀로나가 바이낸스와 스폰서십 계약 유력합니다. 자, 요가 보니또 아주 플레이 뷰티풀한 FC 바르셀로나가요. 뭐 엄청나게 그쵸?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바이낸스와 스폰서십 계약 유력하다. 이것도 엄청난 호재죠. 비트겟도 이번에 비트겟이 선물 거래소 3등을 했죠. 3등을 했는데 3등 거래소 축하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유벤투스를 홍보하고 스폰서십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바르셀로나를 스폰서십 한다. 이런 것들이 신규 홍보 및 자금이 들어오니까 매우 좋은 호재이죠. 광범위한 스폰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센티멘트 1000 BTC 이상 고래 지갑들 이틀간 4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고래들이 매집하고 개미들이 도망간다면 지금은 사야 될 시기일까요? 팔아야 될 시기일까요? 물론 풀매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래들도 풀매수한 거 아니에요. 저거보다 훨씬 돈 많을 겁니다. 저거 고래들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기억하세요. 폴리곤 메인넷 지원이죠.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하락 안 할 코인은 없지만 알트코인은 없지만 그나마 방어를 잘하는 알트코인들 잘 분석해서 꼭 분할 매수해두면 나중에 훨씬 멀리 갑니다. 참고. 미국 SEC에서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니다. 갑자기 지금 승인하는 게 더 웃겨요. 그쵸?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기에 맞춰서 승인이 될 거고 그때가 all time high 도전. 그리고 이름 있는 데서 해야 될 거예요. 아크나 그레이스케일이나. 개인적으로 아크나 그레이스케일에서 승인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욕 시장 첫 급여 코인베이스 통해 암호화폐로 환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시티코인 플러스 어떻게 볼까요? 정치 미국과 관계된 코인들 거래소 코인은 그나마 장투가 가능합니다.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죠.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어도 장투 가능한 코인이라고 생각. 뉴욕 시장 맞죠? 전 OCC 청장 등의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 소비 경제적으로 생산적이다라고 오늘 밝힌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거든요. 다른 활동에도 거의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사용된다니까 왜 이러냐는 거죠. 전통적인 글로벌 뱅킹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지금 시총만큼의 가치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2.5배 전량이 소비된다.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걸 해도 이 정도 그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 이상 전력이 소모되는데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그만 건드리세요. 그리고 이걸 일론 머스크가 보고 비트코인을 테슬라에서 투자하겠다라는 메시지 나오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좀 더 재생에너지가 되면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상황만 좋아지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82%의 자산관리사는 선물 ETF보다 현물 비트코인 ETF를 선호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현물 ETF가 되어야 그러니까 즉 BTF가 되어야 비트코인이 가격 안정화가 되고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흔들리는 시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가 더 매수 가능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ETF가 다 승인되고 비트 자체가 1억 이상 되면 그때 사기는 진짜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트위터 iOS 전용 NFT 프로필 기능 출시했죠. 트위터 또한 NFT와 관련된 거를 쓰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타 등 NFT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NFT
메타를 잘 살펴보세요. 윤석열 후보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미과세. 이재명 후보 250만 원 지하철 면세 좀 올려라. 빗썸 가입한 가상자산 비전 세국 정책.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올타임 하이에서는 뭐 정치인이 누가 되든 일단 관심을 갖고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 주는 건 오히려 좋아. 하지만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말 바꾸시지 마시고. 미래에셋 암호화폐 수탁사업 진출을 하죠. 코인은행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향후 관련 투자 상품 개발 등 이런 걸로 봤을 때 코인 맡기면 이자도 있었잖아요. 업비트에서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했는데 10초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런 건데 해외 거래소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뭐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 하고 있어서 고팍스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안 좋았는데 이제 시작이고 미래에셋 그리고 코인 이런 업비트 이런 것들 보고 하나신한은행에서 베트남 제2시장이라고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좀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한국도 순차적으로 코인 관련 지평을 넓히고 있고 앞으로 코인 투자가 더더욱 투기가 아니라 건강한 투자라고 느껴질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 비록 힘드시지만 잘 버텨서 후에 꼭 행복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A16Z 앤드리슨 호로위츠가요. 45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한 예정입니다. 이 펀드에 있는 코인들은 제법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거 지난해 11월 패러다임이 출범한 25억 달러 규모의 크립토 펀드를 제치고 세계 최대 크립토 펀드로 거듭날 거 눈여겨보고 있는 A16Z 펀드 플러스 패러다임 크립토 펀드 이런 이제 시기에는 다음 코인 메타와 다음 코인을 움직이는 세력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한마디 요약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 다시 나를 찾네. 다시 돌아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 수 있어. 그 누구도 밉지 않아. 샤라우트 ATH.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고 돌고 돌아 비트코인을 다시 찾을 거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어디 가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비트코인을 찾으면 비트코인이 받아줄 수 있다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실 텐데 대응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닌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톰버